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시장이 다시 공포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등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폭등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전략을 펼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 이유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밖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11월 30일인데 제주도는 정말 올해만큼은 정말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육지는 지금 날씨가 꽤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가을에 날씨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도 하실 겸 밖으로 나와 봤는데요. 자, 제가 2024년 12월 달에 매크로 환경을 좀 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었고, 제 기억에 12월 18일 날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자, 그리고 12월 4일에 연준의 파웰 의장이 한 포럼인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줬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 그 패턴이 지금 2025년도에도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일정은 12월 11일 날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12월 2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파웰 의장이 한 포럼인가 어떤 인터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과 동일한 패턴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매크로적으로는 가장 여전히 초미의 관심이 금리 인하인데, 자, 그러면 2024년 12월에 있었던 사항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8일에 파웰 의장이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근데 시장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은 2025년도에 금리 인하가 4회 정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매우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에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계속 공격적으로 단행할 명분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4회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2회로 줄어들면서 당시에 매우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망감을 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제 기억에 2024년 12월 17일이 488달러를 찍고 479달러의 종가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 뒤로 주가가 빠지면서 연말까지 400달러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앉게 되었었죠. 물론 자체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지만은 매크로 환경이 큰 이제 영향을 줬었고, 자, 바로 앞으로 다가온 12월 2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도 12월 4일에도 파웰 의장은 다소 매파적으로 포럼의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파웰 의장이 레파토리도 하고 있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좀 둘러둘러. 그래서 시장도 파웰의 그 멘터, 언어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이제 매뉴얼과 같은 해석을 늘어놓고 있죠. 자, 그 부분들을 올해도 똑같이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12월 2일 날 파웰 의장이 그 포럼에서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와 직결이 되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은 간접적으로 멘트를 날릴 것이고, 자, 시장은 그것을 매우 분주하게 해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2024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와 같은 그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물론 2024년도 2025년도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이 한번 무너지고 난 뒤에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12월을 맞이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오면서 12월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겠지만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 또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또 한 번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공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지난주에 테슬라도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5거래일 연속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은 풀백이 나올
그러니까 한번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2월 2일 날 파웰이 어떻게 멘트를 날릴 것인가. 그러니까 신중 모드를 가지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98%까지 갔다가 이제 20%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0%대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파웰이 이야기를 살짝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했을 경우에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12월 11일로 다가온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다소 조금 리스크한 그런 상황이 오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폭등에 배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시나리오가 정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지금 파웰 의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빠르면은 12월 중으로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이 나올 것이다. 그럼 당연히 트럼프 사람이 될 것이고, 파월의 말보다는 만약 실제로 정말로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의장이 나와서 모두 발언한다든지, 뭐 정식 연설은 아니겠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앞으로 2026년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그 이제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의 목소리에 더 시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간 이 부분이 좀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자, 새로운 차기 의장의 발언이 내년도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좀 매우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매우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맞이하게 돼. 물론 PC 지수부터 해서 안 나오던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이 금리 인하 전에도 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비중 아주 크지 않은 뭐 CPI나 이런 지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표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을 또 올리고 낮추고 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경우에 주가가 좀 더 상승으로 보일 수 있겠다. 전체 시장이. 자, 이제 매크로는 그 부분이 있고, 자,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털로 봤었을 때 지금 뭐 독일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예약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기사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만 유럽이 가장 걱정스럽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유럽에 대한 뭐 반토막, 매우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식시켜진다고 한다면 시장 꽤 많이 환호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12월 달에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12월 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성적표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한국도 수입자 판매 랭킹이 나오는 것이고, 중국도 월간 판매량으로 이제 보험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뭐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유럽에서의 어떤 선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뭐 주말에 또 FSD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자, 테슬라 자체 펀더멘탈이 물론 이것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테슬라가 너무나 막강한 호재들을 가지고 실적도 너무나 좋고, 미래 사업에 대한 펀더멘탈도 너무나 견고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지수가 이제 1% 빠지면은 0.5%밖에 안 빠지고, 지수가 1%가 올라가면은 3%, 4%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테슬라 자체적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저도 영상들을 보는데 정말 힘든 도심 그 한복판을 너무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막 시작한 테슬라의 한국에서의 FSD의 그 수준으로 봤었을 때도 FSD가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유럽까지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부터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의 매수세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1분기, 2분기에도 지금 뭐 4분기 때 성적을 놓고 봤었을 때는 1분기, 2분기도 뭐 특별하게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 부분들이 지금 스멀스멀 계속 이제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일론도 이 부분들을 뭐 의식하면서 경영을 하진 않겠지만은, 주가 펌핑을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유럽에서 그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스페인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미래 준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 FST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 이것도 뭐 월요일 날 우리 주가 흐름에, 테슬라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파웰이 어떻게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매파적으로 반응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는데, 그 출렁인 것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다가는 또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는 양적 완화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선반영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바로 매크로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포모가, 지금도 포모의 초기 단계인데 포모가 더 와버리면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보다 또 400달러 초반대를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싣는다든지 결국은 회복을 할 것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담아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정말 뭐 전고점도 뚫어버리고 500달러도 쉽게 뚫어버린 상황이 왔었을 때의 그 아쉬움과 그 후회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에는 비중을 조금 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지금은 공포의 분위기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확률이 너무나 또 급락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 시장은 이제 매수세를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한껏 담겠다고 하는 심리가 지금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하락보다는 상승에, 그리고 조정이 왔었을 때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지금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커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좀 감안해야 되겠다. 단기 손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이 왔었을 때, 자, 그때 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는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담아가는 투자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